CMOS라 그래갖고 BJT하고 MOS하고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은 이 BJT의 특성하고 MOS의 특성을 왜 합치는 거죠? BJT의 장점은 BJT 장점은 선정성이 우수합니다. 자, BJT가 있으면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 걸리는 전압 V파이에 의해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 GMV파이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에 출력이 흐르는 전류가 IC가 GMV파이니까 이것이 V파이에 대해서 비례하는 건 선정이 돼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GM이라는 파라미터입니다. GM의 파라미터는 DC 전류 설류 VT분의 서멀 볼테이지 VT분의 ICQ예요. 그러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DC 전류에 의해서 GM이 비례적인 관계, 얘도 선정이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입력 전압에 대해서 선정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정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 모스는 보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라면 여기 흐르는 전류 ID는 역시 GM-VGS 맞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GM이 누구야 되냐면 루트 KN 곱하기 IDQ의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니까 얘가 비선정이야. 그러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드레인 쪽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의 루트를 해야만이 GM 값이 나오니까 전류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GM 값은 루트 2배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비선정이에요. 따라서 선정성이 모스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BJT하고 모스하고 비교를 하면 선정성 면에서는 BJT가 우수합니다. 그러면은 모스에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합하는 거 아니야. 항상 BJT가 좋다 그러면 BJT 쓰면 되는 거니까. 모스의 장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큰 입력장을 갖고 있다. 거의 무한대가 되는 RI가 무한대다. 이거의 의미는 뭡니까? 입력장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장점이 되느냐 하면은요, 로딩 이펙트가 안 나타나요. 어떤 전압을 내부 저항이 있는 데다가 내가 어떤 부하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이제 모스가 될 수도 있고 BJT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스의 입력단이 여기 달릴 수도 있고 BJT 입력단이 달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다 보면 저항이 모스의 입력 저항이 되는 거고 BJT의 입력 저항이 되는데,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역시 모스의 입력 전압이 되고 BJT 입력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가되는 전압이 일정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래 들다 보면 RI가 작으면 RS에 다 걸려버리고 RI는 적게 걸려. 그래서 RI가 커야만이 많은 전압이 입력적으로 넘어옵니다. RS는 안 걸리고. 그래서 이 부하 쪽에 달리는 모스나 모든 거 그래요. 모스나 BJT 어떠한 회로라도 부하로 달리게 되면 들다 보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입력 저항이 크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선정성도 우수하고 또한 입력도도 증가하는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시모스가 선정성, 그 다음에 입력 저항 면에서 장점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장점이면 세상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어야 되겠죠? 단점이 뭐냐 하면은 한 개 만들 때보다는 공정이 많아져. 그래서 제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조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 단가가 올라가는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링턴 회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을 다링톤 회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6장에서 공부했어요. 그러고 나서 역시 단자가 3개가 나옵니다. 다링톤 회로도. 그래서 얘를 갖다가 큰 하나의 TR로 볼 수도 있어요.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갖고 있는 트랜지스타의 전류 정폭률 베타하고 얘가 갖고 있는 전류 정폭률 베타가 똑같고 Q1하고 Q2는 동일한 TR이니까 베타 값은 같은데, 그러면은 이 다링톤이 만들어지는 등가 트랜지스타의 베타 프라임은 베타 D라 할까요? 다링톤이니까 베타 다링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베타 다링톤은 여기 흐르는 전류 IC하고 IC 프라임이라 두겠어요. 다링톤이니까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IB 프라임 관계가 베타 다링톤 곱하기 IB 프라임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TR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콜렉터에 흐르는 전류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다. 그런데 그 베타라는 것이 다링톤 회로의 베타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그냥 트랜지스타의 베타 값이고. 그러면은 이 회로하고 이 회로가 등가 회로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IB 프라임이 될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C 프라임이 돼, 그쵸? 근데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베타배가 되는 거고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베타배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IC 프라임 뭐야 돼요? 실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 플러스 이렇게 흐르는 전류예요.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여기 흐르는 전류 IB 프라임의 베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베타의 IB 프라임 플러스 이것만 흐르는 것이 아니고 Q2로 흘러갈 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의 베타배니까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하면은 IB 프라임의 1 플러스 베타배예요. 에미터 전류니까. 그거에 다시 베타배가 흘러. 그러면은 플러스 베타의 1 플러스 베타의 IB 프라임이 이 식이 돼야 되는 거니까 베타의 다링톤은 베타 플러스 베타의 자승, 즉 베타의 자승 플러스 2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베타를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면은 다링톤 회로는 일반 TR보다는 베타가 슈퍼 베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반 베타가 100이라면 다링톤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베타가 많이 되면은 정폭률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100배만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조금만 들다 보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 할 때 전류원을 안 써요. 입력에 전류원을 써서 이렇게 인가가 되면은 이게 정폭이 돼. 전류 정폭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뭡니까? 전압원을 달죠. 그쵸? VS라는 전압원을 달고 저항을 이렇게 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의 관계예요. 그쵸? 그래서 다링톤에 걸리는 전압을 V5'이라고 두겠어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IC 프라임은 GM의 다링톤의 GM에 곱하기 V5'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GM하고 여기에 있는 GM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보고 진짜로 GM도 늘어났는지 한 개 있을 때 GM이면 두 개 있으면 GM의 제곱 정도로 늘어난. 지금 베타는 제곱으로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Q1, Q2가 갖고 있는 GM하고 다링톤이 갖고 있는 GM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인가되는 토탈 전압이 V5'인데, 그쵸? 지금 여기에 가 있는 거니까. 풀기는 저기가 재수 풀어야 돼. 얘는 등가회로가 없는 거니까, 지금. V5'으로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 IC'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5'1이 될 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5'2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M V5'1이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M V5'2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회로에서 IC 프라이머
GM V 파이1 플러스 GM 1, 2 V 파이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Q1에서 만들어지는 GM1과 Q2에서 만들어지는 GM2가 있으면 같으면 모르는데 다르다면 GM1 V 파이1이 이렇게 흐를 거고 GM2 V 파이2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V 파이 프라임은 V 파이1 플러스 V 파이2 이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뭐 이거는 뭐 필요도 없는데 V 파이1하고 V 파이2가 같으면 얘 GM1하고 GM2가 같다면 GM으로 같다면 얘는 뭐가 돼요? GM의 V 파이1 플러스 V 파이2가 될 거고 따라서 GM V 파이 프라임이 됩니다. 그래서 GM 달링턴 값이나 저기에 있는 GM 값이나 같다. 그런데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얘는. 왜 같지 않느냐 하면요. 여기에 흐르는 DC 전류하고 여기에 흐르는 DC 전류 값이 달라. 여기 흐르는 DC 전류는 만약에 여기가 ICQ라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DC 전류가 ICQ라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의 ICQ가 될 거고, 그것이 얘 베타 변만큼 올라오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ICQ2는, 여기는 ICQ1이 되고요. 이거의 베타 변이니까 베타 곱하기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의 ICQ1이 돼요. 그리고 GM은 뭐에 비례합니까? VT분의 ICQ죠. 그러면은 GM1하고 GM2의 관계는 GM1은 ICQ1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고 GM2는 베타 곱하기 베타가 없으니까 1 플러스 베타의 ICQ1에 비례하는 거니까 GM 자체가 1 플러스 베타에 늘어나. 즉 GM2가 1 플러스 베타의 GM1이 됩니다. 그럼 그대로 이건 뭐가 돼요? GM1 V 파이1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GM2 V 파이2 GM1 이거는 GM의 V 파이1 플러스 2배의 V 파이1 V 파이1 플러스 V 파이2 플러스 베타의 V 파이2 자 그러면은 토탈 인가되는 전압 V 파이 프라임은 V 파이1하고 V 파이2의 합인데 여기 있는 V 파이1하고 V 파이2의 비는 얘를 구하면은 V 파이2를 V 파이1으로 디파인해서 다 잡으면 돼. 자, 그러면 여기 알파이가 있고요. 알파이1이 있고 여기 알파이2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전체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알파이1에 걸리는 전압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여기 흐르는 전류의 알파이2입니다. 그러면 V 파이1 프라임은 알파이1에다가 IB1 플러스 알파이2에다가 IB2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흐르는 베이스 전류는 여기 흐르는 베이스 전류의 1 플러스 베타배가 돼요. 알파이2 곱하기 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이1하고 알파이2의 비는 알파이1은 IBQ1분의 VT, 알파이2는 IBQ2분의 VT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DC 베이스의 DC 전류 성분하고 여기 Q2의 베이스에 흐르는 DC 전류 성분에 의해서 알파이1, 알파이2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보다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1 플러스 베타배만큼 늘어나. 그러면은 알파이2보다는 알파이1이 더 큽니다. 왜? 전류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알파이1은 1 플러스 베타의 알파이2가 돼요. 왜냐하면 IBQ1이
IBQ2가 1 플러스 베타의 IBQ1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저항이, 여기에 저항보다 1 플러스 베타 배가 걸린다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B가 합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알파이 2가 알파이 1이 알파이 2보다 얘가 이만큼 크니까, 그러니까 이 항하고, V5 프라임은 여기다 엮게요. 여기 대신에 요걸 엮으면은 역시 1 플러스 베타, 여기도 1 플러스 베타, 알파이 2 있고, IB1, IB2가 있으니까 두 배의 1 플러스 베타의 알파이 2의 IB1이 됩니다. 그 다음 얘가 알파이 1이니까 두 배의 알파이 1, IB1. 이 말은 뭡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두 배가 토탈 걸린다는 거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는 거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두 배가 전체에 걸려. 그리고 전체에 걸리는 거는 요거 더하기 요거야. 그 말은 얘하고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V5-1하고 V5-2가 같아진다. 따라서 IC 프라임은 두 배의 GM1 플러스 GM2 2의 V5-1 2분의 1 V5 프라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네. 그래서 GM1 GM1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GM2로 표현하면은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1의 GM2 곱하기 2분의 1 V5. 자, 여기 나오는 GM의 다링톤이 어디 갔나? GM의 다링톤이 뭐가 된다는 거죠? 2분의 1 GM2가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갖고 있는 GM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비로 하면은 맞는데, 베타의 제곱만큼 늘어나는데, 드런스 컨덕턴스로 계산하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저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자체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비례하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베타배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베타배가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갖고 있는 GM하고 얘가 갖고 있는 GM은 DC 전류 성분 때문에 GM2가 굉장히 커요. GM1보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저항값이 알파이1이 알파이2보다 더 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흐르는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비교해보면 여기는 V5-1이 크고 GM이 작아서 흐르고 여기는 GM은 크더라도 V5-2가 작기 때문에 또 작게 흘러. 그거 합해가 흐르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IC 프라임도 그렇게 크지가 뭐하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파이1 자체하고 알파이2하고가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GM은 여기 흐르는 DC 전류 성분하고 여기 흐르는 DC 전류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알파이2하고 알파이1하고 알파이2를 비교하면 알파이2가 워낙 적어.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걸 갖다가 키우려고 그러면은 여기 흐르는 DC 전류 성분을 줄여야 돼.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세계처럼 여기다가 전류원을 하나 답니다. 싱크를 하나 달아. IQ 만원. 뭐 이렇게 따르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흐르는 DC 전류의 일부를 빼나가고 나머지가 흐르는 거니까 여기 흐르는 DC 전류 성분하고 여기 있는 DC 전류 성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얘가 갖고 있는 파라메타하고 얘가 갖고 있는 파라메타를 같게끔 만들어주는데 이 전류를 만드는 거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이어스가. 왜냐하면 여기 흐르는 DC 전류하고 여기 흐르는 DC 전류를 같게 만드는데 한 포인트에서는 같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주변에 환경이 변하잖아요. 온도가 변한다도. 이러면은 틀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뭐 보안법은 있지만은 보안도 별로 좋지는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링톤이 그렇게 뭐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걸 보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는다. 자, 이걸 갖다가 바이시모스로 다링톤을 만들면 자, 여기서 들다 보면 저항성분은 얼마가 될까요? 다링톤 헤러의 입력 저항값. 여기 알파이가 있고, 알파이 1이 있고, 여기 알파이 2가 있었죠. 그쵸? 여기 알파이 1이 있고, 여기 알파이 2가 있는데, 요 전류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류원이 있으면 또 이 전류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없으면은, 여기에 에미터에 알파이 2가 달려있는 Q1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들다 보면 그것이 입력저항이,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알파 1하고 여기에 있는 알파 2의 1 베타배만큼 늘어나서 나와. 그래서 RI가 알파 1 플러스 1 플러스 베타의 알파 2가 되는데 아까 얘가 뭐라 그랬어요? 알파 1이라 그랬죠. 그래서 2배의 알파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Q1의 입력장 알파이하고 그거의 2배밖에는 다링톤의 입력회로는 되지 않습니다. 입력회로의 저항은. 자, 그럼 바이시모스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렇게 모스를 연결하고 BJT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걸리는 VGS1 플러스 V2 그래서 여기에 걸린 VGS1에 GM VGS가 흐르고 V2에 흐르는 GM V2 그래서 토탈 흐르는 전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쟤하고 거의 유사해. 근데 얘가 입력장이 무한대니까 얘는 RI가 무한대가 된다. 입력장이 무한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회로입니다. 인가되는 입력 전압에 의해서 출력 단자에서 흐르는 전류의 비를 GMC라고 두고 이거는 다링톤의 트랜스 컨덕턴스입니다. 아까 IC 프라임이 GM 다링톤 V5 프라임이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 GMC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에서 GMC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얘가 갖고 있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GM1이고 얘가 갖고 있는 트랜스 컨덕턴스가 GM2라면 여기에는 인가되는 토탈 전압은 VGS 플러스 V2가 됩니다. V5 프라임은 VGS1 플러스 V2. 그 다음에 IC 프라임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GM1 곱하기 VGS1 플러스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GM2 V2.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가된 토탈 전압은 이렇게 되는데 VGS1은 그대로 놔두고요. V2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저항이 뭐 있어요? 알파2가 있죠. 거기에 이 전류가 흘러서 유기되는 전압이 아니야. 그래서 플러스 알파2 곱하기 GM1의 VGS가 됩니다. 요 전류가, 흐르는 전류고 저항 성분이고. 따라서 1 플러스 GM2 베타가 되겠네요. 베타, GM1 알파2네. 2의 VGS1.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GM1 VGS1 플러스 GM2에다가 V2 대신에는 얘를 줘요. GM1 알파2 VGS1 여기에 베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GM1
1 플러스 베타의 VGS1. 따라서 얘는 요걸 엮고 요걸 넣으면 돼요. 1 플러스 베타 GM1 분의 얘는 1 플러스 GM1 알파 2 GM2가 될 겁니다. 자, 얘가 1보다 훨씬 더 크니까 무시되고 얘도 베타도 1보다 무시되니까 GM 약분되고 베타가 뭡니까? GM2 알파 2죠. 그 알파 2 약분되면은 GM2만 남게 된다. 얘도 극단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가 됐어요? GM2가 됐죠. 그죠? GM 다링톤이 GM2하고 거의 같습니다. 얘는 반으로 줄었고 쟤는 그냥 GM2가 됩니다. 거의 뭐 유사하다. 그러니까 GM으로 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입력장만 작은 것에서 무한대로 변경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다링톤인데도 입력장이 큰 다링톤 회로가 된다.